자,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이론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가보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자, 평균 320g이 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표본은 100개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320g에서 맞다라고 가정하고 뽑았더니 표본이 295g 정도가 나왔네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24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범위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라고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차이는 항상 존재하죠. 딱 일치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표본은 모집단하고 일정 부분의 오차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오차 범위가 진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 차이가 나는 건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는 진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 정도는 이제 오차 범위로 봐줄 만한 차이입니까?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게 나왔고요. 표준 오차, 우리가 쓰는 가설 검정에서 쓰는 거리는, 그러니까 기준점은 표준 오차 얘를 갖고 쓴다. 이렇게 봐왔죠. 그리고 가설 두 개는 아까 전에 설명했고요. 자, 검정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이 뭐냐면은 임계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봤을 때 T칼, T 밸류 값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밑에 루트 100에서 요게 표준 오차입니다. 위에 게 표준 편차고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요 전체는 우리가 표준 오차. 됐죠?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서 평균이 295g인데 320g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거예요. 밑에가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보폭. 이게 2g 정도가 기본 한 보폭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 2g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한 걸음이 2g. 그 보폭이 몇 g 정도 떨어져 있어요? 24g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 보폭이 2g이니까 전체 몇 발자국이에요? 나눗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덧셈 나눗셈 한 거예요. 그 되게 보면은 수식이 되게 어려워 보였죠? 근데 간단한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몇 g 떨어져 있어? 24g. 근데 한 걸음이 얼마야? 한 걸음은 2g이에요. 그거예요. 그럼 2g이면 24g 떨어져 있으니까 몇 걸음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12걸음. 지금 산수한 거예요, 산수.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통계학의 수식들은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다.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자꾸 계산하려고만 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측정해서 그 걸음거리가 얼마인지만 계산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죠. 몇 걸음 떨어져 있어요? 평균 12걸음 떨어져 있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더 적다는 의미네요. 그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밑에 X 크리티컬이라고 돼 있죠? 그건 뭐냐면 실내 구간이라는 걸로 대고 봤을 때 뮤가 320g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걸음 떨어져 있느냐? 똑같아요. 위에 거. 걸음이 뭐예요? 1.96이죠. 그죠? 1.96인데 1.984로 돼 있죠. 얘는 T 밸류 값 때문에 그래요. T 분포. 정규 분포는 1.96인데 T 분포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개 이상 되면 1.96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조금 이제 낮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1.96 두 걸음이라는 거예요. 1.96 걸음. 얘가 뭐예요? 위에 있는 뭐예요? 보폭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보폭인데 보폭을 똑같이 나눈 거죠. 얘는 보폭 한 걸음이 2걸음이라는 얘기고 얘는 보폭 한 걸음이 2g인데 2걸음이 1.96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얘가 두 걸음이죠. 얘는 뭐가 나온 거예요? 95%. 95%니까 뭐예요? 1.96걸음. 한 걸음이 얼마라고 그랬지 아까 전에? 위에 2.04. 2.04에 두 걸음이니까 곱하기 해주면 1.96 해주면 3.97g이 95%의 오차 범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320g에서 플러스로 해주면 얘만큼, 마이너스로 해주면 얘만큼.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자, 보폭에 대한 개념만 알면 돼요. 보폭에 대한 개념. 그 보폭에 대한 개념이 95%니까 몇 걸음 항상 두 걸음보다 못한 1.96걸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면, 그 개념만 알면은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만 나면 다 계산되죠. 어떤 거든지.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오차 범위를.
곱하기 나눠주면 끝나잖아. 그죠?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해주면 딱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유의 확률은 약간 틀립니다. 유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뭐 Z분포 표를 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얘는 SPSS가 딱 시그니피컨트 값에서 SIG 확률, 유의 확률에서 딱 나오죠. 그냥 그 값 갖다 쓰면 돼요. 그럼 굳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뭐냐면 적분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린 겁니다. 굳이 적분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위에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요 정도는.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본 개념만 알면 금방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SPSS가 다 분석을 해주겠지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접근할 수 있죠. 항상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원리로 나왔느냐,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외우면 다 까먹어요. 우리 항상 24시간이 모자르죠? 어저께 했던 거 다 까먹잖아요. 근데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고 끝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터득하시고 그거를 내재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거죠. 정규 분포가 우리는 항상 평균이 있으면 이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5% 요 거리 안에 데이터에 몇 퍼센트가 존재한다고요? 95%가.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320g이라 그러면 샘플을 뽑았으면 샘플의 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왜? 우리 규칙에 의하면, 통계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항상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걸음 이내에 무조건 존재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320g이라면 분명히.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 정도는 오차 범위네. 봐줍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양쪽 사이드가 요게 나오죠. 요게 통계학적으로는 임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계치. 해서 우리가 그람으로 따지면 316g이고요. 아까 전에 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몇 그램. 보폭이 2g 정도가 조금 됐죠. 거기에 1.96 곱하니까 요 정도 나오죠. 요 정도 됐고요. T밸류가 1.984고요. P값은 0.025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사이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사이드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나는 크다 작다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크다 작다로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해주면 돼요. 2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0.025니까 0.0로 한쪽 이쪽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만큼. 요만큼이 유의 수준. 요 값은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5%니까 한쪽이 5%니까 이해되시죠? 원리만 알면. 그죠? 한쪽이 5%니까 0.25에서 이만큼 더 올라가겠죠. 저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더 보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4g이 아니고 더 좁아지겠죠. 2g이 되겠죠. 2g 쪽으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한 평균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표본을 구해봤더니 표본은 295g이 나와서 316g보다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320g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걸음거리로 따지면 2걸음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12걸음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작다고 말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0.00 그러니까 95%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얘가 귀무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라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 써도 돼요. 어떤 것도 써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값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죠. 보통은 요 두 가지 중에 요 P값, T값 갖고 논문에 쓰게 됩니다. 그죠? T가 얼마고 P가 항상 그래서 T하고 P를 같이 써줍니다. 논문에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T하고 P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T하고 P하고 연결돼 있죠? 지금? 같은 말이에요. T하고 P는. 간혹 가다 보면 통계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를 막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알고 작업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작업하면 T하고 P하고 한쪽만 올렸다 빼요. 눈에 확 드러나죠? 대본에 잡아냅니다. 그런 거는. 너 그러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을 알고 있어야 이것도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죠. 딱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거 조작했네? 안 했네? 금방 알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 두 번째, 책 이제 정리가 됐어요. 논문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문에다 쓸 때, 요걸 가지고 귀무가설, 요거는 저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p-value는 얘가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100%부터 출발해서 95%까지 간다. 그러니까 0.05 커트라인까지가 여기가 간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얘를 화면 캡처해 가지고 갖다 붙인 사람들도 봤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논문 심사하다 보면은 저거를 화면 캡처를 해서 붙여놨어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이걸 표로 또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저한테 잠깐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그 분야에 기본적으로 쓰는 포맷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티테스 아노바는 이렇게 정하라라고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밑에 표 있죠? 밑에 표 이렇게 적습니다. 왼쪽에는 왜 체중이 나왔지? 체중이 아니고 이게 무게입니다. 무게. 죄송해요. 무게. 체중이 아니고 무게고요. 무게가 295g. M은 평균을 나타내죠. SD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오차 쓰는 게 아니에요. 알죠? 루트 N으로 나눈 게 아니고 원래 표준 편차를 쓰는 겁니다. T밸류, P밸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앞에 뭐 필요 없는 것들 다 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실내 구간도 적어져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주면 돼요. 원샘플 티 테스트는. 자, 그 다음에 말을 적어야 되잖아요. 결과, 리절트에는 얘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항상 이렇게 나오죠? T값, P값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간혹가다 여기다 Z라고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T 대신에. T하고 Z는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Z는 모집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전체 다 조사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전체 조사는.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Z라고 쓰는 사람들이 가끔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통계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Z라고 써주면 안 되고 항상 T라고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샘플 분포니까. 항상 샘플을 갖고 우리가 조사하는 거니까 샘플로 써줘야 됩니다. Z라고 쓰면 가설검정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모집단의 값이 그 자체가 정답인데 뭘 가설검정하고 말 거가 어디 있어요. 그 값 자체가 그게 정답인데 모집단이면. 그죠?